두 번째 주제는요. 우리 이 와중에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 정말 시간 낭비인 것도 같지만, 어저께 제가 국회에서 이 정점식 의원하고 그 다음에 노영민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어른들 말씀대로 입하고 하는 거를 질의응답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, 이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문제점 나눠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.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닌 농사꾼이었다. 두 번째 주제입니다. 자, 어저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, 운영위원회는 이른바 이제 청와대 대통령,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, 청와대의 뭐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다 다루는 겁니다. 근데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걸 저는 봤습니다. 어저께 이제 노영민이를 불러가지고 아주 그 통합당에서 질의를 아주 잘했어요.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게, 이 정점식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. 뭐라 그러냐.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양산에 가갖고 농사를 지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.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새로 산 부지라는 거는 엄연한 농지법 위반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 농지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요, 이 토지보다도 농지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농자지 뭐 대본냐 이래갖고 우리는 이 농공 행상 이래서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을 위에다 뒀죠. 그래서 농지라는 거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법률입니다. 그래서 이 농지라는 거는요, 혜택도 굉장히 많아요. 농지를 갖게 되면은. 그러니까 농부로서, 그러니까 있으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. 전기도 뭐 심화지전기보다도 더 싼 이 전기 쓰죠. 뭐 기름도 굉장히 할인해서 받죠.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. 왜?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본에도 농림족 의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농사짓는 인구는 100만도 안 돼요. 그렇지만은 이 농사짓는 인구의 말하자면 파워, 상징성 이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농민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 도시에 있는 이 말하자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쌀이라든가 기본적인 생활 이거를 싸게 해주기 위해서 이 농민들을 희생시켰다.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이 좌파들이 호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농민들의 어떤 빚에 대해서 이 탕감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봐줬고요. 그 다음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이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농림적인 정책을 썼습니다.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농림, 즉 자기가 농민 경력이 11년이라고 이제 노영민이가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주말에 양산에 가서 농지를 경작을 했다. 그래서 이 11년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점식 의원이 그러면 정수기가 대통령이 매주 갈 리는 없고 김정수기가 가가지고 맨날 그럼 농사를 지었냐 말을 해보라 이랬더니 노영민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이 수차례 양산에 방문했고 과일 나무를 재배해서 이 노동력을 행사했다. 이제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정점식 의원이 뭐라고 했냐. 그러면은 김정숙 그 여사가 도대체 언제 농사를 지었냐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영민이 그건 여기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. 정점식 왜 말할 사안이 못 되냐 얘기해라. 그랬더니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취득한 거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, 이게 이제 발목을 앞으로 잡게 될 겁니다. 국회 운영위에서 일단 이 노영민이가 뭐 여기서는 말할 수 없다. 이거는 국회에서 이제 위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뭉뚱거렸지만 그래도 정점식 의원이 마구 파고 들으니까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취득한 거다. 자,
이게 발목을 잡습니다. 왜?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이른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써서 제출을 해갖고 그 농지를 사들였어요. 근데 농업경영계획서는 뭐냐? 농민이어야지 한마디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는 현역 농민이다. 내 직업이 농민이다. 이렇게 말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였어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 농지법 6조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농민만이 농지,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답사를 간 거예요. 이 통합당에서.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제로였던 거예요. 제로. 아무도 농사 안 지은 거예요.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수기, 문재인 다 한 거예요.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이 나라의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는데 결국 어땠습니까? 헌법 안 지킨 거예요. 법률 위반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.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산 겁니다. 자, 여러분, 추미애가 참 이 무식한 아줌마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? 뭐 헨리 조지가 말하자면은 이 농지 이 말한 대로 토지를 공유해야 된다.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처럼 토지는 인민이 경작하게 하고 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토지 공유제를 이 무식한 추미애가 얘기를 했는데, 여러분, 중국이 무슨 경작을 하고 토지를 국가가 이 말하자면 땅을 소유해 갖고 집값이 쌉니까? 여러분, 샹하이라든가 북경에 가보고 웬만한 3선 도시까지만 가더라도요,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데가 많습니다. 아니, 이걸 알고도 추미애가 뭐 헨리 조지 찾고 난리를 치는데, 결국은 여기서는 뭘 뜻하나, 청와대하고 그 양산의 이 농지 사이에는 372km, 무려 400m가 있는데, 자, 그러면은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말에 농부를 했다.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? 취미생활 내지는 자기의 취미생활이 아니고 내가 직업이 농부라고 해갖고 그 땅을 샀다면은 투잡을 문재인이 뛴 거예요. 아니, 우리가 뭐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유튜브 하는 거 안 된다, 공무원들 안 된다, 공무원들 투잡 안 된다 이러는데, 아니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투잡을 띱니까?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헬기 타고 가고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. 말도 안 되는 거죠. 즉 문재인은 직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. 내가 농민인지 내가 대통령인지. 그리고 우리 국민은요, 대통령으로서 24시간 이 나라를 돌보고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을 한 거예요. 응?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도 넌 비서 역할을 해라, 너는 격리 역할을 해라, 이렇게 했는데, 이게 비서 격리 한다고 하면서 학원에 가가지고 강사를 하고 있다든지,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고 있다든지. 알바 뛰면 안 되는 거죠. 응? 그리고 알바야 무슨 52시간제 이거를 저촉을 안 시키고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,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는 게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겸직 위반을 한 거예요. 참 이상한 대통령입니다.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는 있지만,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의 투잡 대통령? 나 원래 농민인지 대통령인지 헷갈리는, 말도 안 되는 거죠. 문재인이가 2008년에 이 농지를 20평을 취득을 했는데 11년 동안 자기가 이 농지에서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럼 국회의원 때부터 대통령까지 그 11년 동안 농민 역할을 했다는 건데, 이거는 엄연한, 말하자면은 농지법 위반에다가 국회의원, 대통령 겸직 금지 위반인 겁니다. 뭐 세상에 이런 게 있는지. 그리고 다 떠나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예요. 아니 맨날 저렇게 뭐 콩밭에 가 있다고 농사 지을 것만 속으로 마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통령 노릇을 엉망진창으로 못한 게 아닌가.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대통령을 그만두고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지어라 이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이 노영민 수준이나, 그 다음에 농지를 이 대통령으로서 농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농지를 사들이는 저 문재인의 꼼수,
정말 치가 떨리는 대통령입니다.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고 있지만 이런 대통령, 투잡 대통령,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아 돌고 널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?